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2.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63,000원 구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물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가 나오고 지지, 저항 한 번, 두 번, 돌파가 나오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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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저항. 그죠? 중요한 구간이요. 63,000원 구간에 지금 저항으로 잡히면서 주가는 올라가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도 물량에 계속 치여서 밀리고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 예, 저는 6만 1,00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6만 1,000원짜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기 단기적으로 요 구간 자체가 어제 저항으로 잡히면서 밀렸다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 자리를 띄워주면서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6만 1,000원에서 6만 3,000원 구간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추세가 아직도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항에 대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만 잘 버텨주고 주가가 말아 올려준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 탄력까지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 80기 계약에 호재가 터졌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미국발 대형 호재, 테네시의 뉴스케일 파워 SMR 80기 건설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개발 협약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MOU를 맺었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 결과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오고 해야지 보다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협약이라고 봤을 때는 항상 MOU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요. 어디나. 그러니까 뭐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든 어디든 우리나라든 뭐 MOU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한다. 근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요? 그냥 일단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좀 생겼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게 정식 계약이었으면 주가가 이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갔겠죠. 근데 아마 MOU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만 거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보던 목표가 뭐죠? SMR에 대한 부분, 본계약, 뉴스케이퍼가 본계약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는 어떻게 된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우리가 MOU에 반응을 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뉴스케일 파워의 본계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두산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재료 아니면 미국발 SMR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주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너무나 의도된 하락이었고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다라면 굳이 이 자리까지 올려주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이 봉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봐야 되고 이 봉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 물량 한번 흡수했다. 그리고 흔들어 주면서 개인들의 멘탈을 갈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구간도 여러분들이 전광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오늘은 딱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기보다는 고루고루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의 부품주 이런 부분들이 쫙 올라가고 조선 기자재가 쫙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뭐요?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재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 재료가 얼마나 큰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SMR이 왜 자꾸 크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SMR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들도 어떻게 해서든 SMR 코인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SMR 관련된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이 잡코스닥 회사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SMR이라는 부분의 재료가 워낙 크죠. 근데 이 재료가 크다라는 게 뭐냐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크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줄 때 예를 들어 조선업이 앞으로 3, 4년 뒤에도 지금의 밸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는 건데 3, 4년 뒤에 미국을 진짜 진출해서 이익이 진짜 나오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럼 SMR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실적 자체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세력들도 알고 주가를 올리려는 회사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SMR이라는 재료를 엮고 있는 거다.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SMR 대장, 과거 에코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두산 뭐 지금 고점이다, 원전 고점이다 얘기하실 텐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거든요. 밸류에이션상 말이 되냐? 40조가 절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밸류에이션과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두산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MR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뭐한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지금 아마 거의 다 평균 단가이신 분도 많을 거고 당연히 뭐 우리 저희 제 구독자나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수익 중일 텐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다. 똑같은 말 계속해서 죄송한데 비중 때문에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빵 투자 안 하시고 좀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다. 제가 똑같은 말 계속 하더라도 10명 중에 8명은 안 듣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본질. 주식은요, 100% 오르는 게 없어요. 상승과 하락 둘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 찾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뷰를 말씀드리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은 박스권 대응을 계속 일단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권 대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중 줄이고 비중 확대하고 하면서 단기 수익도 계속 챙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미친 듯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믿고 들어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정말 많이 하고요. 좋은 소리도 많이 하는데 싫은 소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싫은 소리. 근데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 텔레그램 안 보면 돼요. 근데 사실 텔레그램방 왜 들어가요,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싶어서 들어가잖아. 근데 사실 큰 정보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크게 없어요. 왜 다 똑같은 내용들이요. 텔레그램방 보면. 근데 저는 확실하게 달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알려드려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9201-6329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는데요. 이쪽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63,000원 구간만 넘어주면 두산은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만 넘어주면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파이낸텍으로 거의 수익을 30% 넘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질질 끄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지금 이거는 영상 찍는 컴퓨터라서 안 보이는데,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 이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매수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정말로 신기할 텐데 이거 일단 보여드리고 갈까요?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두산 급등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 보시면은, 자, 이 추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 이렇게 추세가 돌리면 어떻게 되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요 구간을 돌리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죠. 추세 돌리는 거 만들어지면 주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내려오는 추세는 뭐예요?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매물대. 그러니까 내려가다 매물대 맞고 빠지고 매물대 맞고 빠지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그었을 때 추세를 돌렸다라는 건 매물대를 뚫어준 거다. 매물대를 쉽게 어떻게 뚫어요? 세력들이 뚫어줘야 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도 마찬가지. 현 구간에서 63,000원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추세의 저항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주는 순간부터는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쓸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고점까지 뚫었다. 그럼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뚫었다. 90% 이상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날아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추격 매수해야 돼요? 아니요. 날아가기 시작하면 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남들이 괴로워할 때 매수하고 남들이 환희에 찰 때 매도하는 이 전략이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제가 51,600원에서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 두산에너 51,600원 날짜 언제요? 날짜 8월 20일 추가 매수했고 평단 56,000원 맞춰놨다. 이 구간에 많은 분들이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산 여러분들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으나 분명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때 잘 매도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자, 010-9201-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만 입장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스페이스 X 관련주 이거 이미 눈치채신 분들 많기는 한데 댓글도 달려요. 이 영상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 관련 주가 최근에 1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죠. 히든 종목 나가고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10%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 잡으신 분들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우주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